누가 우리나라에서 내란죄가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냐고.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 지금 대통령직에 앉아있기 때문에 저걸 빨리 끌어내려야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국힘 소속 현역 의원들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각자 자기 욕심들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 지금 계엄을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본인과 김건희 여사 감옥 가는 거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아니고선 이게 끝이겠습니까? 2차 계엄, 3차 계엄 해서 저는 장기 집권도 꿈꾸겠죠. 내란의 주동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김영현 하나 사임한 거지 뭐 변화가 뭐가 있냐고. 내가 보기에는 한다 또 한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국정운영 상황 자체가 정상의 범주는 벗어났다. 네, 조금 전에 뭐 대통령을 오은영 박사를 만나게 해라는 이런 해법까지 나왔는데요. 두 분은 조금 더 진지한 해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만능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오은영 박사밖에 없어 보여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아니 제가 명태균 씨 인터뷰했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도대체 그럼 대통령 왜 된 겁니까? 네. 뭐 하려고 대통령이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긴 한숨과 동시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5살짜리 아이가 권총을 찼어요. 그 아이가 자기도 죽일 수 있고 부모도 죽일 수 있고 주변도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권총을 내려놓게 해야 본인 포함 모두가 안전한 상태가 되는 거다. 그런 걸 좀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명태균이다. 근데 거기서 약간의 그 착오는 있었던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우리나라 5살짜리 아이들의 평균을 약간 너무 무시했어. 요새 5살짜리도 똘똘해요. 맞아요. 그 5살짜리들이 대부분 거기보단 나아요. 서울대 의대반이 있더라고요. 5살인데요. 자, 김영남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장윤선 기자님. 인사도 안 하는지 까먹었네. 오은영 씨 얘기하다가 자 그리고 최은경 기자가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실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탄핵 얘기하다가 좀 이야기가 멈췄는데 뭐 다른 뭐 중요한 얘기도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탄핵 얘기 조금만 좀 마무리하고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탄핵이 되려면 제적의원의 3분의 2, 200명. 그렇죠. 200명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 이제 대통령 탄핵이 되는 거죠. 네. 탄핵 소추가 되는 거죠. 탄핵 소추가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는 거죠. 이제 인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소추가 되려면 200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 야당 다 모으면 192명.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넘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2-3명 정도는 이미 거의 반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8명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충분히 이번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좀 돌려보니까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뭐 중진 정치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엔 되죠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면서 첫 반응이 뭐냐면 야당 되면 힘들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청 깔려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2017년, 2018년도에 이루어진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뭐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수사를 받았고 200명 정도가 기소가 됐다고 해요. 그 트라우마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 좋아 보이는 문재인도 그 정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냥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다음에 누가 될지는 선거를 치러봐야 되는 거고 일단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으니 일단 저 사람은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요. 그게 급하지. 일단 그거부터 해놓고 그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뭐 그다음에 대비를 하던 뭐 선거를 잘 준비를 하던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국힘에서는 개혁적인 정치인으로 세평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걸 보니까 야 이번도 만만치 않겠구나 이거. 아니 근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조금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인식은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그거예요. 그래서 비상계엄 실패했잖아.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또 사고는 못 칠 거라는 큰 사고는 못 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형님 제가 보기엔 아니다. 만약에 토요일 날 탄핵 소추가 안 되면 네. 여전히 현직에 윤석열이 앉아 있는 건데 토요일 날 만약에 탄핵 소추가 좌절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쏟아져 나올 거다 정말. 그렇죠. 쏟아져 나올 텐데 거기서 분명히 제가 보기엔 폭력 시위를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게 있을 거다. 그러면 그 핑계로 이번엔 정말 비상사태다. 진짜. 예.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한 번 더 발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권한을 갖고 있고 지금 내란의 주동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현직이에요. 다 현직이에요. 그러니까 김용현. 예. 네. 김용현 하나 사임한 거지. 예. 뭐 변화가 뭐가 없어요. 있냐고. 예. 군인들이고 뭐 경찰이고 다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네. 못할 것 같냐? 내가 보기엔 한다 또 한다. 그 왜냐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니 지금 그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김민석 최고도 2차 100% 있다. 예, 2차 개헌 100% 있다. 네네. 연습했더니 왜 이렇게 늦게 가니 니네? 이번엔 좀 똑바로 빨리 가. 국회의원들보다 먼저 가야지. 군인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을 만난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도 야단 맞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지금 야당이 저렇게 폭거를 하고 탄핵 폭거를 하고 예산 폭거를 하는데 뭐냐 당신들 오히려 혼나고 왔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정상의 범위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예. 국정운영 상황 자체가 정상의 범주는 벗어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야당 되면 힘들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이번 주 안에 직무정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저도 오늘 아침에 몇몇 군데 전화를 돌려보니까 예. 전혀 그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야당 되면 힘들다 그 얘기도 하고 두 번째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서 내년 3월쯤 해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에서 굳어져서 징역형 받을 텐데 왜 쓸데없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문제를 키우냐. 어차피 이재명 대표 선거 못 나온다. 네, 선거 못 나오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정권 재창출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 엄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네. 스텝이 꼬였다. 이제 이런 식의 반응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범한 시민들이 바라보는 정세 인식과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코어 그룹의 생각은 완전히 불일치하는 것이고요. 이 국민의힘 내부의 코어 그룹과 용산 대통령실과도 또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전부 각자 자기 욕심들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 나에게 유리한 게 뭐야. 지금 계엄을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본인과 김건희 여사 감옥 가는 거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아니고선 아니 BBC가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아니, 계엄하면 그거 안 갈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최대한 시간은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경우에 따라 이게 끝이겠습니까? 2차 계엄, 3차 계엄해서 저는 장기 집권도 꿈꾸겠죠. 물론 우리 역사가 지난 시기 박정희, 전두환 전체 쭉 봤을 때 그 역사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좀 고생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전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당장이 두려운 거 국민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들었을 때 윤 대통령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람 모이는 거 싫어한다 그랬어요. 사람 모이는 거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더 모일 겁니다. 그러면 국민이 무섭고 두려우면 자꾸 자기들만의 성을 쌓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립봉쇄돼서 끝내 감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상설특검 가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10일인가? 10날이죠. 10날 그 상설특검법이 가동이 되면 규칙 변경도 됐기 때문에 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 합참 의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아래 지휘관들에게 확실히 얘기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예. 그래서 혹시라도 국방부 장관 내지는 뭐 대통령으로부터 부적절한 지휘 명령이 내려올 경우에 나를 통하지 않고 내려올 경우에 반드시 나한테 먼저 보고하고 먼저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출국 금지 해야 됩니다. 못 나가게 해야 돼요. 이런 법무부 장관부터 출금당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라. 일단 그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게 역사적 장면이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론 조달하는 데 대해 한동훈 대표와 동의하셨나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셨나요? 네, 사실상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계속.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당대표 다 네. 당론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한동훈 대표는 자기 말에 심각한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12월 3일 날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 입으로 카메라 앞에서 얘기했어요. 위법적인 반헌법적 비상계엄이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막아내겠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법하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으로 놔두는 게 맞아요? 제가 시작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상식적인 사람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 대통령은 끌어내려야지. 그러기 위해선 일단 우리 헌법에 갖추어진 절차대로 직무정지를 시키고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를 시킨 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끌어내리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 입으로 해놓은 얘기가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위법하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탄핵을 막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정말. 참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날 그 국회 현장에 있었을 때 한동훈 대표 메시지를 제가 그 면전에서 들었는데요. 그때는 대단히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본인은 국회 본회의장 들어갈 수가 없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이제 그 성명을 발표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때는 그 상당히 본인 스스로도 본인에 대한 체포가 있었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던 게 당시에 계엄군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유리창을 해머로 깨고 들어와서 한동훈 대표를 실제로 체포하려고 했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다른 당직자였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신변의 위협이 가해졌기 때문에 느껴져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실제로 대통령이 지금 야당이 입법 폭거하고 있고 예산 폭거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라고 꾸중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야단을 맞고 나서 그리고 의총을 길게 했는데 심야 의총에서도 본인 편보다는 친윤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야당하면 우리 힘들어지고 예산 문제 어떻게 할 거며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또 꼬리를 내는 겁니다.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 내리면서도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통령 말씀 들어보니 사실 이번 계엄은 민방위 훈련처럼 경고성이 맞고 그리고 뭐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탄핵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뭐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건 맞는 논리긴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얘기하면서도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아닙니다.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위헌적 계엄이라는 건데 그 위헌한 사람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가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는데 그 헌법을 위반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그냥 두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게 도대체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렇게 할 거면 한동훈 대표 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준비도 안 돼 있고 내공도 없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앞뒤도 안 맞고 제가 어제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점점 국민의힘의 위원 정당성이 명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이거 해제 요구를 의결하기 위해서 빨리 와달라고 했는데 108명의 현역 의원 중에 거의 90% 가까운 90명이 본회의장에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한두 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아야 한두 명이에요. 제가 보기엔. 일부러 안 들어간 거예요. 거기. 무슨 상황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러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게 한 번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18명은 들어와서 해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건 일부고 대부분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게 한 번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1차 확인이 됐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힘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위헌 정당임이 명백해지기 때문에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달고 있는 배지 다 떼는 게 맞아요. 그 전에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으로 결정되면서 다 뭐 국회의원, 지방의원 다 통합진보당 소속의 의원들은 배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탄핵소추 단계에서 또 그래? 아니 이게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탄핵은 안 돼? 왜냐하면 야당 국회의원 하면 이것저것 불편해지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면 저런 정당은 해산하는 게 맞죠. 국민의힘 한 말씀만 드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다음에 또 하는 거 그것까진 뭐 기다리지도 않겠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90명 안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 당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강력 경고를 하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금 당신이 저지른 일이 어마어마하게 위헌적인 일이니 한 번만 더 비슷한 그 일을 벌이면 그는 우리 당에서 가만둘 수가 없다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저 메시지라도 내면 그나마 좀 그래 뭐 이건 반대하는 게 맞구나 생각할 텐데 탄핵도 안 돼, 뭐 출당도 못 시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무슨 탈당을 권고하는 양식이 됐어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렇게 1호 당원이 위험한 범죄의 그 수괴가 된 겁니다. 권고 아니고 부탁, 요청.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런 사람이 1호 당원이면 정당으로 민주정당으로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 정당원으로서의 그 직위를 빼앗아 버리는 출당 조치하고 말씀하신 대로 제명해야죠. 제명 조치, 영구 제명 조치를 해야 최소 그게 최소죠. 아니 그래야 최소한 이 정당이 민주정당으로서의 정통성이 있는 정당이다라는 게 만천하에 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태도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부탁하고 있어요. 제발 탈당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일도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이상한 스탠스 때문에 스텝이 더 꼬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그것보다도 대통령이 지금 엄청나게 국민들의 어떤 일상의 삶을 파괴하고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상계엄을 해놓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야당을 향해서 내가 경고성으로 한번 해본 거야. 저는 너무 충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정부가 입법부를 향해서 경고를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거는 상하 지휘관계에 있거나 무슨 그 군부에서 쓰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상황 인식 자체가 정말 대단히 잘못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고 이런 불안전한 상태에서 또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시민들은 이거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이게 통과가 되지 않는다. 7월 7일 날 지금 그 저 탄핵 소추안 그 표결을 미뤄뒀는데요. 그날 집회가 있어요. 집회하고 나서 성남 민심이 국회로 몰려가서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력 사태가 빚어지게 만들고 그 폭력을 기화로 삼아서 진짜 이번에는 진짜다 연습 게임 아니야 라고 진짜 계엄령을 또 추가로 선포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특전사 장병들이 요새는 그 장병들도 휴게 시간에는 휴대폰 자기 거 쓸 수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지 직후인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을 싹 걷었어요. 네, 네. 출동해야 되니까. 어제까지 그거 안 돌려줬습니다. 휴대폰. 그래요. 네. 이미 계엄은 해제가 됐는데도. 네. 그러니까 이게 비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지 해결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 지금 대통령직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저걸 빨리 끌어내려야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국힘 소속 현역 의원들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1번은 직무정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예요. 그런데 이 수사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하겠습니까? 경찰이 하겠습니까? 경찰이 할 검찰에서는 난데없이 또 내란죄가 아니라 무슨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네. 진짜 다들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설특검으로 우회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수사, 직무정지 일단은 그 직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최소한의 응급처치는 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다. 네. 근데 그 자체를 국민의힘이 방해하거나 하면 이건 진짜 큰일이다 이런 생각. 위헌정당 심판을 아니 걸든지.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위헌정당성이 또렷해져요. 아니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통합진보당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저는 나은 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중에 제정신인 사람도 일부 있지. 일부 있지만 통합진보당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 국가 전복을 꾀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 다수가 그러면 그게 조직 전체가 위헌정당으로 판정되고 해산되는 거죠. 국힘이 딱 그런 꼴이에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제 국힘에 그래도 한 8명 정도 넘어왔어요. 그래서 만약 투표를 한다고 쳐요. 그래서 200명이 됐어. 탄핵 소추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헌재 가야 되잖아요. 네. 헌재가 또 산 넘어 산이더만요. 헌재가 지금 현재 6명 재판관 남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6인 체제에 지금 의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2명이 지금 또 추천되는 거 아닌가요? 추천이 되었는데 그럼 이제 대통령이 그거를 임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다가 일단 청문회 요청을 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헌법재판관이 원래 9명? 네, 9명. 원래 9명인데 네. 지금 현재 3명이 없어서 6명만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6명 갖고는 그 판결을 못 내린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원래는 9명이 있어야 되고 그중에 7명 이상 돼야 심리가 가능했어요. 네. 근데 그 규정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을 낸 게 네. 지금 6명밖에 안 되니 네. 그거는 6명 갖고도 심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6명 이상이 저 사람 탄핵하는 게 맞다라고 해야 탄핵이 되는 건데 네. 딱 6명 갖고 하면 1명만 반대해도 기각인 거예요. 탄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9명 중에 원래는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6인으로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러니까 원래 규칙상은 안 되죠. 원래 규칙상은 고도에는 안 돼. 뭐 7명이 있어야 되고 그중에 6명이 찬성하면 된다.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규정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6인 네. 전원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는데 네. 6인 전원이 찬성을 하겠냐. 6인 전원이 지금 다 보수적인 재판관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이분들이 과연 표결을 그렇게 하겠냐라는 게 언론의 관측이에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보수적인 대한변협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네. 상설특검법 후보추천위원회가 모두 7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3명이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법무부 차관 이 세 사람이 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그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 것이다. 그래서 야당 편이 필요하다 해서 7분 이제 4명을 다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잖아요. 물론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수적인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헌법재판관들도 일반 평범한 국민들하고 크게 생각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국민들이 어느 직역에 종사하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킬 것인지 네.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역사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지 이 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이 길 위에서 저는 보수적인
뭐 대한변협이나 헌법재판관들이나 또는 법무부 차관은 잘 모르겠지만 네. 법원 행정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선택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저는 눈치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분들이라고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네. 제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포고령 있었죠. 포고령 네네네. 있고 나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을 때 그 사이사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한동훈 대표가 다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가니까 네. 한동훈 대표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국회 네네네. 안으로 집어넣어준 시민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생각은 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펄펄 뛰고 난리를 치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친윤계가 꽉 붙들고 있으면서 네. 야, 너 잘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겁박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벽을 못 넘는데 네. 저는 양심 그래도 살아있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대한민국 역사 앞에 죄인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수정당 일원으로서 네.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양심으로 도저히 안 되면 법으로 처벌을 좀 해서라도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내란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내란죄를 많이 적용을 시킨다 하면 대통령 당연히 들어가죠. 예. 그다음에 그 국방장관 들어갈 거고요. 예.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들어갑니까? 네. 일단 지금은 민주당이 네. 윤 대통령, 그다음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죄로 고발을 하고 경찰청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사실상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거를 막았잖아요. 적어도 방조범이죠. 그러니까 그 내란에 내란 상당히 혐의가 상당히 네. 뭘 한 거를 역할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총을 연다 그러면서 당사로 하고 뭐 계속 장소를 바꾸면서 했던 네. 것이 아예 본회의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획책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그 비상계엄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해제되느냐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렇죠. 요소잖아요. 제재구원의 예.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제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헌법상에. 아니 그게 내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계엄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국회에 집결해서 투표를 통해서 해제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일반 시민들 뭐 한동훈 대표는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막아서는 안 돼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 제가 들어보니까 전부 월담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 네. 이재명 대표 뭐 포함해서 전부 월담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통로로 몸싸움에서 들어간 분들은 몇 명이 안 돼요. 일찌감치 들어가. 그러니까 포고령이 선포되기 전 그러니까 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들어간 사람들은 몸싸움에서 들어갔고 그 이후 포고령 이후에는 네. 사실은 대체로 다 월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완벽한 내란죄 혐의가 있는 거죠. 내란죄가 되려면 뭐가 좀 있어야 돼요? 내란죄는 네.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네. 내란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국헌 문란은 그러니까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6.25 전쟁 때도 국회는 했어요. 국회는 열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상계엄하에서 국회 출입을 막은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국헌 문란이에요. 그렇죠. 국회도 헌법 기관이고 네. 그렇습니다. 각각 개인 국회의원들도 다 헌법 기관일 테니까 그거를 그리고 비상계엄이 우리 헌법상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네. 해제 요구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폭동은 뭘 폭동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은 물리적으로 이제 소란을 일으키고 네. 어떤 행사인데 이거는 군 병력을 이용한 폭동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물론 동원된 장병들은 네. 지시받고 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죄가 안 됩니다만 네. 어쨌든 국회를 막아라. 그리고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뭐 이게 다 폭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폭동은 막 사람 여럿이 막 무질서하게 모여갖고 막 소리 지르거나 뭐 때려부시고 이래야 이제 폭동 같은데 꼭 그것이 아니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뭐 군이든 경찰이든 이런 걸 동원해서
누군가의 정당한 헌법 행위를 막는 것 자체는 다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국헌문란, 네. 국가의 헌법을 어지럽히기,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네. 군 헬기를 동원해서 국회 그 축구장에 세대가 내리고 네. 280명의 그 소총을 든 장병들이 국회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를 하려고 하고 국회 들어가는 걸 막은 거. 네. 그건 폭동이죠. 근데 이런 그 국헌문란 행위를 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면서요? 의결은 아니고 심의. 네. 국무회의도 근데 뭐 정족수가 있고 그래서 몇 명 이상이 돼야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 참석 안 한 사람들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나왔죠, 그 리스트가. 네, 나왔습니다. 이제 네.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을 했는지. 누구 들어갔습니까? 네, 그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네, 실명으로 가겠습니다. 네, 일단 그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참석. 그다음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가 참석을 했고요. 중소. 네. 그리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답변을 거부한 상태. 거부요? 네,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답변 거부가 확인해주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입장입니다. 근데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국회 답변을 보니까 네. 반대한 사람이 2-3명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 10명이 넘는 사람 중에 반대한 사람이 2-3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부분 침묵하거나 동조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문제가.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짓을 하겠다고 네. 지금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그러고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2-3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도 반대하고 뭐 예.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정원장도 반대하고 그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사의 표명을 했더라고요. 네. 탄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이제 본인은 주장하면 오늘 보복위원회 그 출석해서 그런 네.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국무위원들도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 이 사람들도 그럼요. 참석해서 찬성한 사람들 혹은 내란에 가담한 거 아니에요? 묵인하면서 예, 묵인 동조했으니까. 혹은 방조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 저는 전선을 넓히는 건 예. 적합하지 않다. 예, 일단은 조사 대상이긴 하겠죠. 나중에 뭐 조사를 받아야죠. 예, 조사를 저는 받아야죠. 비상계엄 5적으로 일단은 가장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그다음에 김용현.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이상민? 이상민 장관은 약간 애매하긴 한 것 애매합니까?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던 네네네. 참모총장 그리고 추경호. 거기는 원내대표. 제가 보기엔 방조범은 방조범 아니지 않아요? 왜냐면 아니 근데 처음부터 모의했으면 맞고 아니면 수사가 필요한 거죠. 네, 어디까지 조사를 되는지. 해봐야죠. 근데 이 수사를 정도로 해봐야지.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그리고 당으로 이렇게 장소를 바꿔가면서 머무르게 했던 것은 그 짧은 순간에 본인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했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지시가 그랬을 있었다. 수 있죠. 예. 지시를 받고 했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네. 그냥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저는 추경호 대표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네. 시시각각 전해지는 그 보도를 통해서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안다면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헌법소 의지가 있으면 가야죠. 들어왔어야죠. 근데 그렇죠. 전체 18명인가요? 네. 밖에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나머지는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8명은 들어오겠다는 헌법소 의지가 확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밖에 네. 다른 사람들은 그 의지가 없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 그날 제가 봤습니다. 네. 국회가 전부 똘똘 경찰들로 쌓여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도 사실은 월담을 해서 국회로 들어갔는데 그 직전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이미자 의원을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원내 지도부 일행들이 국회를 빠져나가더라고요. 이제 국회를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국회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에 기자는 국회를 들어가겠다고 담을 넘으려고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다른 의원들은 빠져나가더라. 제가 이게 뭘까? 거기에 표결 이후에 표결 제가 지금 시점은 정확하지 않은데 네. 1시에서 2시 얼음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거의 끝날 때쯤이었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 추경호 원내대표 그러니까 개헌 표결은 끝난 다음이었어요. 해제가 된 이후에. 예. 국회를 굉장히 그 엄혹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때 국회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내란죄를 뭐 적용을 해서 수사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핵심으로 수사 대상이 될 사람들. 아니, 그리고 계엄 그 4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방사령관, 네네. 특전사령관, 네.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소위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에 관저에서 만찬을 했던 그 4인방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범죄 혐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오늘 누굽니까? 계엄사령관이 박완수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다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계엄사령관이 오늘 이제 국방부 현안 질의에 참석을 했는데 네. 지금 국방부 장관이 없었던 상태였잖아요. 아침에 이제 새로 발표를 했었으니까. 근데 계엄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엄 선포를 대통령 발표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계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발표를 보고 그때 알았다. 그리고 그 전공이 쳐다니는 포고령 조항 같은 거는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포고령도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았다. 네. 초안을 받아서 서명을 했다. 그리고 포고령 선포를 연락을 받았는데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그것만 수정해가지고 발표를 했다. 그리고 국회에 그 특전사가 들어간 과정을 알지 못한다. 그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거 이거 아마 장관이 명령을 내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군 투입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이 계엄 상황에서는 당연히 최고 지휘관일 텐데 모든 결정권은 다 갖고 있죠. 근데 내가 안 하고? 아니 뭔 소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굉장히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의심했는데 국방장관이 지시를 내렸다고요? 네, 나는 몰랐다. 계속 몰랐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진이 없는 모양인데 사진 보시면 굉장히 오늘 그 출석에서는 해맑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니까 국무위원들도 참석했던 사람은 저는 반대했어요. 다 이러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2-3명 반대했다고 그랬거든. 네. 안 맞아요. 이게 숫자가 일단 안 맞고. 국방부 장관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군령권이 없습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디 그렇죠. 투입하고 이런 걸 안 돼요. 직접 지시 내릴 수가 없다는 없어요. 거군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국방부 장관은. 군령권은 평시에는 합참의장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갖는 겁니다. 근데 박완수 계엄사령관이 나는 몰랐다. 뭐 나는 한 거 없다. 계엄사령관이 그렇게 나오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데.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아마 뭐 특전사 출동을 명했을 거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방부 장관은 군인 출동을 명할 군령권이 없어요. 네.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그 계속 그 계엄사령관 박완수 사령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령을 내릴 수준의 조직이 없었고 국민들에게 총칼 겨눌 마음도 없었고 사령관 됐다는 사실도 10시 반에 김용현 통해서 처음 들었고 나는 계엄사령관에 임명이 됐지만 계엄사령관이 된지도 몰랐고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국방부 차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관이 지시했다. 네. 병력 투입을 국방장관이 지시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것은 김용현 장관에 대한 체포입니다. 그렇죠. 네, 김용현 장관을 즉각적으로 체포해서 조사 들어가야 돼요. 당신 민신 누구랑 해야죠. 어떻게 해서 이 내란을 도모하고 이걸 획책하고 실행에 옮긴 거야. 이거 수사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좀 전에 김민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해외 도피가 확 실시된다라고 올리면서 이제 즉각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 온 국민과 언론이 공항과 항구에서 도피와 밀항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올렸어요. 인천공항 또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움직이는 항구도 많아요. 정황이 좀 포착이 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용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나랍니까? 아니 근데 그 박완수 그러니까 육참총장 즉 계엄사령관 이 사람이 된 거는 좀 늦게 그 사람 말을 100% 믿어주더라도 된 걸 늦게 알았다고 치고 뉴스 보고 뭐 보면서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상황을. 국회에 막 계엄사 이름으로 다 들어가고 하는 걸 알았으면 자기가 빨리 전화해갖고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한테 빨리 얘기를 해갖고 빨리 이거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기가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누가 준비해서 갖다 줬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사인했을 거 아니에요. 사인은 했잖아요. 네. 사인은 했잖아. 그거 보고 예. 설마 그것도 안 보고 난 사인만 했다? 그럴래나 나중에? 봤대요. 시간을 바꿔서 사인했다는 걸 보아 이제 한번 읽기는 읽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했으니까 사인한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포고령인데 네. 아니 6.25 전쟁 때도 국회는 열렸는데 어떻게 정치활동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가 있냐고. 비상계엄이 아무리 내려줘도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아니 네, 그리고 네. 의사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혀요. 처단이 뭡니까? 처단이. 저도 그 단어가 저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공의들 처단한다는 건데 네. 저는 의사들이 진짜 그 촛불 집회하면 맨 앞줄에 서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어디서 처단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민주국가에서. 네. 북한 사람들이나 쓰는 표현 아니에요? 저도 그럼 이게 한 40년 전, 50년 전 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베끼다 보니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 뭐 처벌도 아니고 아니 근데 과거의 포고령과 확실히 구분이 되죠. 전공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시그니처 조항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적은 없거든요. 네. 전공이 그렇지. 딱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옛날 거랑 지금 거를. 그건 6.25 때도 없었어요. 그런 내용은. 전공의 시스템이. 그리고 전공의를 그렇게 명확하게 박아서 조항 하나 만든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준비는 그러니까요. 한 거예요. 예. 각 그래서 분야별로 뭐 의료, 보건 뭐 다 하든지 차라리 그럼 뭐 네. 언론인들도 뭐 해야 된다 뭐 이걸 다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전공을 딱 네. 근데 짚어갖고. 이번에 굉장히 그 몇 가지 좀 특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개의 이제 그 쿠데타를 하면 사실은 언론을 장악하고 네. 뭐 이렇게 하자. 수방사가 언론을 장악해서 일단은 홍보 방송을 하게 하고 뭐 이제 이렇게 국회 뭐 예, 다 국회. 하고. 근데 지금 보면 국회하고 선관위를 갔거든요. 네. 1차. 근데 이제 그 김병주 의원이 그 파악한 바로는 단계별 전략을 수립했던 것 같다. 물론 이제 그 개헌 문건이나 이런 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국회와 성관위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명태균 게이트하고 연관이 좀 돼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1차로 접수한 다음에 군 병력을 추가 투입을 해서 행정부, 사법부, 언론 이렇게 장악하는 순서를 가졌던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성관위가 가장 미스테리한데 왜 성관위를 들어갔을까? 그 성관위에는 사실 그 불법 그 지난번 여론 조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아마도 본인이 피하기 어려운 어떤 그 증좌들이 성관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요 얘기가 하나가 있고 그걸 좀 이렇게 없애려고.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날 네. 얘기를 했어요. 특검을 해야 된다. 검찰 못 믿겠다. 그래서 이게 명태균과 관련된 개연성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왜 성관위를 주 타겟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소명이 잘 안 돼요. 저도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뭐 물론 이제 뭐. 어떤 그런 룰 같은 게 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관위를 굳이 계엄사령관이 다 몰랐지만 중앙선관위 출동 이유도 몰랐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갔는지 자기 몰랐다. 다른 것도 뭐, 모르지만 네, 다 다른 것도 모르지만 모르지만 이 또한 계엄 사령관 시기나 됐던 사람이 뭐 아무것도 몰라 네, 도대체. 그러니까요.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뭐 들지만 네. 아무튼 설명할 때 보면 당황했다 우리도. 그래서 이거 받아들고 어떻게 이러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하는 걸 보아 미리 통보받거나 같이 모의하는 이제 초기 멤버는 아니었던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은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다 손살에 치고 아니고 발뺌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주범은 뚜렷하잖아요. 네, 그렇죠. 주범은 윤석열이지. 네. 이거 누가 수사할 수 있어요? 그 지금은 경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찰? 왜냐하면, 예, 이상민 장관이 있는데. 그렇지. 이게 이게 참 공교롭게 일이 이렇게 됐는데 네.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를 한정시켜 놨어요. 중요 범죄만 요거만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네. 근데 그 중요 범죄 내란죄는 빠져 있죠. 당연하지. 누가 우리나라에서 내란죄가 있을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냐고. 그러니까 내란, 외환 이런 건 빠져 있어요. 중요 범죄.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없어.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경제범죄, 뭐 부패범죄 등으로 해가지고 다 엮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부패범죄 등의 내란을 집어넣으면 수사를 한다면 얼마든지 의지가 있으면 또 해볼 수는 있다. 근데 뭐 검찰도 총장이 뭐 그렇죠. 뭐 네. 지금 수사할 의지가
있겠어요. 다 어정쩡한 자세죠. 왜냐하면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겠는 거야. 이 인간들이 판단하기엔 이쪽으로 쓰러질지 저쪽으로 쓰러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방향성이 뚜렷해지면 그쪽으로 쫙 갑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지금은 야 이러다 윤석열이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줄을 어디 서야 될지 아직 결정 이러고 못했다. 있거든. 그러니까 다 발당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일단 빨리 직무정지를 시키는 거. 왜냐하면 김용현이 해임도 아니고 사임했는데 그 후임자를 윤석열이 지명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정신이 아닌 게 증명이 됐는데 여전히 대통령으로 권한 행사하고 국방부 장관 지명을 해?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직무정지를 시키고 그래서 토요일 날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사실은 내란죄 수사를 지금도 할 수 있는 상태고 현직 대통령이라 헌재의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헌법상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인정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직무정지 끝내놓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공범의 범위가 넓고 어디까지 관여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일단 주범부터 빨리 체포해서 격리를 시켜놔야지. 공범들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체포의 대상이 일단 김용현, 윤석열 두 사람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판이 좀 끝나지가 않는데 말씀드린 대로 검찰도 경찰도 요원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특검인데 상설특검 민주당이 10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죠. 10일 날 이거를 발행하면 근데 이것도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참 곤란한 지경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임명 안 해버리겠죠. 대통령직에 있는 한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전망하시기로는 7일에 있을 탄핵 표결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고 민주당도 사실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격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고 상설특검도 임명을 안 할 거고 대통령이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확인해봐야 될 것은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을 할 때 제가 근데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상설특검법에는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연장자가 만약에 안 하면 3일 안에 임명을 안 하면 추천된 2인 가운데 자동으로 연장자가 한다. 뭐 이런 규정을 박주민 의원이 새로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있다면 대통령이 만약에 사흘 안에 임명을 안 하면 자동으로 둘 중에 나이 많은 순으로 이제 특검이 임명될 수 있는 자동 절차에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상설특검 시스템이 가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 7일 토요일 날 저녁 7시로 그 표결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 국민들께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역시 국민의힘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표 아니겠어요? 표를 받아야 본인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표는 어디서 나오냐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나오듯이 이 방법밖에 없는데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죠? 아니 저는 그 선거와 관계없이 일단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는 거죠. 그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기억을 하고 나중에 근데 총선 투표까지는 너무 먼 거고요. 일단 저는 그 압박을 해서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문자가 엄청 쏟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자 발송이 시민들이 엄청나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자 발송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러니까 그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도록 여론을 압박하는 거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다음 총선을 뭐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표 절대 못 받는다는 거는 위협이 안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위원정당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위원정당.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정당으로 너 배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총선까지가 아니고 당장 떨어진다. 너 배지.
그러면 가장 큰 위협이 될 겁니다. 근데 위헌정당 심판도 역시 헌재에서 하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제소를 해야죠. 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절차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은 이거예요. 네가 탄핵 소추 의결에 동참을 안 하든지 아예 본회의장을 안 가든지 아니면 기표소에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이 거대한 물결에 의해서 간다. 너 아니더라도 8명이 분명히 나온다. 근데 8명이 딱 나와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다음에는 너 배지 떨어진다. 너 요번에 명확하게 안 하면 네가 반대하더라도 이거는 간다. 가능성도 그렇죠. 있거든요. 절대로 탄핵 소추가 안 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아니,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철옹성 같았던 박근혜도 무너졌어요. 네네네. 그 정말 박근혜의 그 마의 뭐였죠? 그때 뭐였지? 콘크리트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은 뭐 40%네 30%네 이랬지만 결국 5%로 하면서 그냥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저는 길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사실은 12월 3일 날 밤에 그 국회 대로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막 시민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다들 손을 벌벌벌 떨고 나오세요. 이거 우리나라 맞아요? 제가 김포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운전을 해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에서 오신 분, 대구에서도 오시고 막 오셨어요. 네. 국민들이 이 우리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가 서울에 보면 영화 지금 역주행이 다시 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마음으로 여의도에 사시는 분도 자기 평생 여의도 사는데 김민석이가 맞았네. 나는 김민석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김민석이가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로하신 분들이. 네. 전부 그런 분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특정한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오밤중에 다 잠자다 말고 이게 뛰쳐나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다들 이런 말씀들 하셨어요. 청년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잘못된 불의한 권력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네. 국민밖에 없다. 예, 결국은 그래서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로 이어지는 이 긴 장엄한 행렬에서 네. 국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움직여 내야 된다.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힘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밝혀라. 네. 당신 입장을 밝혀라. 요구해서 만약에 명확하게 안 밝히거나 아니면 여전히 소위 친윤이라는 사람들처럼 탄핵 절대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너 그러면 위헌정당으로 너 배지 떨어진다. 바로 내년 안에 떨어진다 이거는. 배지. 그러면 그걸 제일 겁내할 겁니다. 딴 거 겁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여론 같은 경우는 탄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 나오고 있습니까? 탄핵에 대한 찬성을 지금 개요까지 다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아무튼 한 70% 80% 정도가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7, 80% 정도의 국민들은 오늘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75% 정도, 24%가 반대하고 이 내란죄다라는 것도 7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4% 여론은 여전히 내란죄도 아니고 탄핵도 필요 없고 이런 인식들을 가지지만 국민들 열의 7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게 그 외국의 반응이었는데 외신 아니고 그 미국의 반응이 이제 오늘 되게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까지 막 공개 발언을 여러 번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아는데 미국 국무부 커트 캠벨 부장관이 계엄 선포는 심각한 오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우 문제가 있고 위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놀랐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나라 국가 수반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 네. 위법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이런 경우는 오판이고.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적대국도 아니고 심지어 동맹국인데 동맹국 대통령에 대해서 위법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미국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주요 동맹국인데 이 비상계엄을 미국이 인지하지 못한 건 첩보 실패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아니 이것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심각한 오판이고 매우 문제가 있고 위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미국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 계엄 선포는 미국에게 깊은 우려를 제기하게 했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앞으로도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고맙네요, 미국이. 근데 고마워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 비상계엄은 웬일로 윤석열 정부가 통신보안 같은 게 굉장히 잘 된 모양이에요. 원래 웬만한 것들 다 세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뭐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 뉴스가 그건 잘 제일 모르겠고. 황당했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아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몰랐다는 걸 막 엄청난 아니, 그 지금 얘기를 이 정부에서는 몰랐다는 게 잘 믿겨지진 않죠. 아니 그 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면 비상계엄을 막았을 거다. 훨씬 정부적 판단 능력이 있다.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죄송하지만 큰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본인이 김치찌개, 계란말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식사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어디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뭐 큰 집에 구치소에 가요. 그게 사식으로 안 들어가요? 돼요? 안 들어가요? 김치찌개는 못 들어갈 거요. 김치찌개는 안 국이 줘요? 없어요? 국 없어요? 김치찌개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왜 김치찌개 사식에 그럼 뭐 줘요? 사식 메뉴 아니 그러니까 지급되는 거 교도소에 지급되는 거에는 김치찌개가 가끔 나오는데 네.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 뭐 못 이렇게, 먹어요. 그게 사식이 들어가나? 그 얘기 못 들어봤는데. 변호인 접견까지. 갑자기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사식 얘기로 넘어가니까 너무 좀 많이 뛰어넘은 것 아니 같습니다. 관심사가 먹는 거밖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 냉동 제품은 많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요? 네, 그래요? 다 치킨, 네, 뭐 그거 이렇게 만두 네,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냉동 만두 뭐 이런 거. 냉동 김치찌개는 못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긴 요새는 밀키트 시대니까 또 모르죠 뭐. 거기 술은 반입 안 아유, 되죠? 안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되죠. 네, 그건 안 됩니다. 생수병에 혹시 막 이렇게 소주 다 먹고 이런 사람 없어요? 안 돼, 안 돼. 그게 어디 소풍 갔어요? 생수병에 소주를 들고 어디 변호인 접견 갈 때도 옛날에는 불법인데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면 변호인 접견은 녹음도 안 되지만 안에 갈 때 그냥 신분증 맡기고 출입증 받아서 들어갔으면 됐거든. 근데 몇 년 전부터는 변호인 접견 갈 때도 가방을 이렇게 검색대에 올려놓고 들어갑니다. 그 가방 공항처럼? 내용물에 그런 물 같은 게 있으면 안 돼. 그래요? 그 안에서는 저 인터넷도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 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 후에 기존 폰 유지하시면서 통신사만 변경할 때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 최대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고요. 여기에 장르만 여의도라고 말씀을 또 해주시면 현금 비밀 혜택의 추가 사은품이 100% 증정된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인터넷 비교원 상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저희. 네. 양해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이야기가 끝에 좀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굉장히 유중한 이 상황에 대한 국민의힘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상적인 상식적인 선택 그리고 역사를 잘 살펴보는 미래를 보는 그런 선택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우리 두 분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볼 수 있는 거죠? 봐야죠. 잡혀가는 거 아니죠? 봐야죠. 아니 왜 계엄 해제됐는데 왜 그래요? 무섭게. 토요일 날 잘 돼야 된다니까요. 잘 돼야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볼 수 있는 거지. 아직 불안 요소가 많아요. 저 주말에 잠깐 해외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출국 금지 당하시죠. 못 나가 공항에서.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최은경 기자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여러분도 평안하게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전하세요. 감사합니다.